안녕하세요. 무대포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추석 전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가 추석 전주인데 코스피 차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바로 전에 월화에 반등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근데 몇몇 분들은 이게 코로나 때 많이 떨어진 이유로 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뭐 조금의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체감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걸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게 이제 한 달 주기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여기서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50 오르고 7월에서 8월로 봤을 때 한 50포인트 오르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50 정도. 이때도 조금 무섭긴 하겠죠. 왜냐면 올랐다가 한 일주일 반 정도 만에 50이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듯 하더니 9월달에서 10월달에는 905까지 올라갔었고, 이게 800까지 한 일주일 반 정도 만에 100포인트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으로 봤을 때 한 10% 이상 떨어졌고, 지수가 10% 정도 떨어졌으니까 종목으로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씩은 보통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미분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개미라서 엄청 많이 떨어진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쯤 근처에서 또 매매 팔고 새로운 종목을 사고 이런 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산 상태에서 한 20% 떨어지니까 이게 돈을 불려놓은 상태에서 또 20% 떨어지는 거랑 돈이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랑 이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저도 추석 전주에 상당히 손해가 좀 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괜찮은데, 네, 아무튼 지금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면은 이제 우상향인 곡선이 그려지고, 그리고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본 거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먼저 무대포의 투자 종목을 찾는 5가지 방법 제가 적어놨는데, 제일 먼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기존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약간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기왕 투자하실 때는 조금 많이 오를만한 것 투자하시는 게 좋잖아요. 최근에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원래 좋은 종목이었는데 뭐 관심을 못 받다가 이번에 그린 뉴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죠. 네, 뭐 삼강 MNT나 뭐 유니스, 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이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을 찾아야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너무 관심이 없는 종목은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당히 많아야 되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재무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을 골라야죠. 이건 약간 기본적인 것 같은데, 비교적이라고 제가 쓴 이유는 뭐 기업이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재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이건 재무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걸러내야죠. 그래서 그 나머지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주가가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잖아요. 발전을 안 하면 주가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발전을 하다 하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오르다가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빵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5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새로 중장기적인 종목을 찾은 거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인 이유는 지금 공인인증서가 앞으로 올해 12월 달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지라기보다는 공인인증서 말고 다른 인증서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주식 거래할 때라든지 은행에서 이제 은행 어플 쓸 때, 그리고 뭐 연말정산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공인인증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는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인증서들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전자서명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법이고 20년도 12월 10일 날 적용되는 법이 있고 21년도 6월 10일 날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법에 검색을 해보면 네, 공인인증서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용어의 정의에도 있고,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공인인증서를 관리를 하고, 업무 인증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발급하는 방법이랑 유효기간 이런 것도 다 있죠.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12월 10일, 그러니까 한 2달 뒤면은 여기 위쪽에 공인인증서라는 용어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부칙에 따라서 종전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식의 이제 공인인증서 언급만 있고, 나머지는 공인인증서 용어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6조를 보시면 다양한 전자설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설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년 6월 9일날 전부 개정이 됐고 시행은 6개월 뒤인 12월 10일날부터 시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인인증서만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그 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올해 12월 달부터는 그 외에 다른 인증서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은 공인인증서 이때까지 불편하게 썼던 거 말고 어떻게 다른 편한 인증서들을 쓸까라는 거에 이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네, 이게 신동아에서 유성민 IT 칼럼니스트님께서 쓰신 글인데, 공인인증서 퇴장 그리고 신원인증 시장 국가 독점 끝으로 해서 글을 쓰셨어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디지털 신원인증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공인인증서 시대의 종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인증서로 어떤 거를 쓸 수 있을지 차세대 이제 뭐 기술 같은 거를 설명을 좀 해두셨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면 어려워서 저도 뭐 잘 이해는 못하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연 4세대 디지털 신원인증 시대가 온다. 그리고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 기술 DID 시장의 탄력 이라고 되어 있고, 국내 기업들 DID 표준 선점을 위해 해쳐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법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6조에서 국가는 생체 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인증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인인증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에는 이 DID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제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 관련된 것들이 뭐 보도자료로 많이 나왔어요. DID 기술 특허 취득을 했다. 그리고 여기 딱 있죠. 드림 시큐리티 포스트 공인인증서 정조준. 여기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뭐 내용은 좀 간단한데,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공인인증서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 제가 최근에 9월 23일날 나온 거는 차세대 인증 관련 DID 기술 특허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뭐 안면 인식 장치를 이용하여 신원 확인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기서 했었던 뭐 생체 인증이랑도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이번 특허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증명 기술과 바이오 인증 기술을 융합한 국내 최초의 차세대 인증 기술로서 뭐 인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은 드림 시큐리티라는 게 시대의 흐름을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거래량이 적당히 좀 많아야죠. 이때가 5월 중순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기사가 떴을 때쯤인데요. 공인인증서를 폐지를 한다라는 게 이제 국회 거기를 통과를 했다라는 기사가 뜬 날이고, 그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좀 큰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큰데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온 것들은 매집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5월달 이후로는 좀 횡보를 했었고, 최근 다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12월로 갈수록 더욱더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네, 재무가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네이버에서 종합으로 되어 있는 그 재무 제표 현황인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매출액이 한 280억 정도 했었죠. 근데 올해 보면은 20년도 3월, 6월에 보면은 요것만 합쳐도 거의 한 700억이 되니까 많이 증가를 했죠.
20년도 9월이랑 4분기까지 하면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할 것 같고, 단기 순이익도 많이 증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만 걸러내면 되기 때문에 재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실제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추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호재가 나올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도 드림 시큐리티는 부합을 하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왜냐면은 공인인증서 대신에 보안이 철저한 다른 인증서들을 이제 여러 업체에서 사용을 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술, 여기 보시면 차세대 인증 관련 기술 특허도 취득을 했고, 실제로 작년에 투자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걸로 투자를 했는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리고 공인인증 대체 기술 시장을 선점한다. 그리고 하나생명보험의 간편 전자서명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판매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보면은 판매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올해 12월 달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호재가 나올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12월 이후에 이 드림 시큐리티 기업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차세대 인증서 같은 걸 개발을 하면은 실제로 더 주가가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제가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28일날 소액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월요일, 화요일에 드림 시큐리티 분봉 차트인데, 제가 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29일부터 보시면 거래량이 주로 이제 터지는 부분에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터졌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여기서 터졌을 때 상승을 하고, 여기서 터졌을 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최대 거래량 찍었을 때도 일단 상승을 하죠. 여기도 마지막쯤에 거래량이 또 터졌을 때 상승을 하고, 그러면 제가 매수를 했었던 월요일에도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크게 상승을 하고, 또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마찬가지로 빨간색 상승을 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상승을 하고, 보시면 빨간색, 요거는 좀 파란색이랑 섞여 있네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 횡보하다가 이제 큰 손들이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때는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화요일날까지 지금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목표가 이런 목표가를 설정해 두지는 않았어요, 아직. 조금 더 그래프를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목표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림 시큐리티 분석에 대한 1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